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경남의 전쟁 유적과 강제동원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경남엔 99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출근 전 진단검사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수온에 강한 넙치와 전복 등의 품종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는 장치, 대부분 아파트에 이미 설치돼 있지만 몰라서 방치돼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경남의 강제동원 실태를 집중 조명한 기획뉴스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남의 전쟁 유적과 국내 최초로 확인된 강제동원 기록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시 동호항 인근 야산. 동굴 입구를 따라 들어가자 해저 200m로 연결된 수직갱이 드러납니다. 1930년대 일본의 한 기업이 금을 갰던 광산입니다. 진해 제망산 중턱에 설치된 이 동굴은 일본 해군이 통신기지로 사용하던 군사시설입니다. 인근의 벚꽃공원 일대 역시 일본군이 군수 물자를 보관하던 동굴 서너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 유적은 경남에서 모두 457곳이 있는 것으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탄광이나 광산과 같은 생산 유적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단기간 내에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동원이 굉장히 심했고, 하지만 이런 근대문화 유산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출신 15만여 명이 강제 동원돼 희생된 사실을 10만 건이 넘는 국내외 기록물을 통해 밝혀진 상황. 그렇다면 기록물과 유적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야 할까? 경상남도는 우선 연차별로 국내에 소장 기록물부터 수집하고 기록물 관리 규정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동원 피해 기록을 우선 수집하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없도록 도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결국 경남에서 발생한 강제 동원의 역사적 사실과 유적을 기록하고 전시 보존하기 위해선 역사관과 같은 기념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강제 동원과 관련한 포괄적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피해를 봤던 서민들의 정말 서럽고 불행한 역사는 아직 고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무 슬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엔 어제 9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돼 지난 3일 연휴 동안 매일 100명 안팎의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와 연휴 동안 장거리 여행 등을 다녀온 도민들의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9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9일까지 연장된 창원과 김해에서 각각 37명과 13명이 확진됐고 진주 14명, 거제 10명 등 다수의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와 관련해 격리 중 증상이 발현한 1명이 추가됐고 대부분은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감염 경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 3일간의 연휴 동안 경남의 확진자는 매일 90명대 수준, 100명 이상이었던 며칠 전과 비교해 조금 줄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과 연휴 동안 휴가지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와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 50세에서 54세까지의 경남도민 29만 7천여 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수급 관련 그런 게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약간 걱정은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바로 돼가지고 괜찮다고 봅니다. 정부가 당초보다 한 달 빠른 10월쯤엔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43.7%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남 동부 지역에 오늘과 내일 가끔 비가 오겠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소나기는 오늘과 내일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울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2도, 함안은 20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9도, 거제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8도, 진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쭉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극심했던 만큼 바닷물의 온도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하자 어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바다에서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열탕 바닷물에서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지만 양식장을 옮길 곳은 없습니다. 외해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수온도 연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쪽부터 보면 놈들이 옮기지만은 수온이 바다 전체가 똑같은 수온인데 옮길 장비 다 옮기기를 못합니다. 경남의 양식 어류는 2억 3천만 마리.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럭이나 숭어, 넙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들입니다.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건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어류육종연구센터. 고수온에 노출시켜 살아남은 넙치를 여러 세대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28도에 내려집니다. 이 수준안의 넙치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31도의 고수온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고수온에 강한 엄마 넙치를 키워 오는 2023년 이후 치어를 어가에 보급합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온의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필수라고. 아열대 어종인 자이언트 그루퍼, 그러니까 대왕바리와 우리 연안의 고급 핵감 어종인 붓바리를 교잡한 대왕 붓바리입니다. 고수온에 강하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고수온기 폐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가 소득의 손실과 시장 추락까지 소요되는 양식 기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수온에 강한 전복은 이미 양식장에서 실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넙치와 전복에 이어 숭어와 돌돔, 멍게까지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을 이어갑니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남해바다.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고수온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이 늘고 여기에 여름 내내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창문 닫고 생활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는 장치가 대부분 아파트에 이미 설치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은 거르고 외부 환기는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장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다용도실 천장을 열어보니 환기 필터가 나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라고 불리는 환기장치입니다. 10년 전 입주한 집주인도 이런 장치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너무 시커멓게 돼서 와, 이걸 진짜 갈아야 되는데 이걸 여지껏 다용도실 천장에 이렇게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택 외부와 내부에 연결된 관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게 되면 그만큼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커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에 일종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계 단계부터 장착토록 한 겁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준공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장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함정. 알았으면 진작에 관리를 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여기도 필터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이 장치는 최근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환기 필터를 교체토록 했습니다. 부산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관리 방법을 입주민들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먼지 안에는 이제 뭐 일련의 그 곰팡이들도 있을 거고 뭐 박테리아들도 있을 거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 오염된 환기장치를 그대로 작동했을 때 건강상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환기장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12만여 명에게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특히 이번엔 경영 개선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 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방역 조치 수준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32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 10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5건이 경찰과 지자체 합동점검에서 단속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창원과 김해에서도 각각 노래 연습장과 주택에서 모임을 갖던 4 외국인이 단속됐으며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또 지난 12일 밀양시 내이동 단란주점에서 외국인과 업주 등 12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지난 7, 8월 2달간 미발행됐던 경남사랑 상품권이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에는 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모두 800억 원 규모로 발행했지만 한꺼번에 접속자들이 몰려서 시스템 접속이 마비되며 발행이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도는 2차 추경을 토대로 9월부터 경남사랑 상품권을 재발행할 계획이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어류 이동 통로인 어도가 경남에선 설치율도 낮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 소식지에 따르면 경남 국가하천은 모두 11곳 454k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도인 983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6천여 개인 보와 비교하면 어도 설치율은 14.6%로 전국 평균인 15.9%에 비해 낮고 개 보수율 필요율도 71.7%로 높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남도가 10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된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흡연과 음주 등 건강 행태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진단, 치료 경험 등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창원시가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창원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산업도시 창원의 탄소 국경세 극복 방안과 자전거 타고 걷기 좋은 창원이 되는 방안 등 산업과 건물, 교통, 가정 전 분야에 걸친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진주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혁신 성장과 부실 예방을 위해서 기업진단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진단은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의 어려움과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맞춤 연계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진단에 참여한 4천여 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해 미참여 기업의 매출 증가율 9%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진주시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286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뒤 지원합니다. 통영시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남망산 공원에 위치한 DP랑을 매주 월요일 정기 휴장 없이 매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통영 케이블카가 안전진단과 정비 문제로 오늘부터 2달간 운행을 멈추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DP랑 매일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